네, 초간단 물류 경쟁력 콜로세움의 박진수입니다. 먼저 코로나와 또 공사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콜로세움의 첫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70분간 4개의 세션을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여건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렇더라도 혹시 오디오가 잘 들리시지 않거나 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세션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질문들도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유사한 질문들을 모아서 4개 세션이 진행된 이후 Q&A 세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변경을 네, 그 요청을 주시는데요. 어, 그, 네, 처음 접속하실 때 네, 그 이름을 설정을 하시면 네, 되고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재접속하시거나 혹은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2021년 이커머스 트렌드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트렌드를 간단히 예측을 하면서 저희 콜로세움이 진행하고 있는 풀필먼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트렌드와 또 저희 소개까지 담아야 될 텐데요. 네,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핵심 이커머스 트렌드를 3가지 정도 보시는 바와 같이 뽑아보았습니다. 풀필먼트가 이커머스의 핵심 서비스로 구상한 것, 그리고 퀵커머스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MFC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역직구 시장의 호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커머스에 관련된 기사들은 충분히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봐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필먼트에 대한 판매자들과 공급자들의 관심과 준비가 매우 다채롭고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 성장을 꿈꾸는 이 유통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방법으로 풀필먼트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택배사, 유통사들과의 합종 연행에 네이버 카카오가 박차를 가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 3월 미국 상장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목격하게 해주었던 쿠팡도 배송과 물류 서비스 경쟁을 위해 전국에 1조가 넘는 투자금을 물류센터 구축에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구매 빈도가 더욱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들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비마트 역시 올해 그 성장 폭을 더욱더 확대했고요. 배미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전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배송 경험을 쿠팡만큼이나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 역시 다양한 제품군별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았고요. 내년에는 기존 택배를 대체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풀필먼트의 이와 같은 여러 업체들의 강조와 부상과 함께 올 한해는 특히 퀵커머스의 등장과 변신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이륜 배달 거점에서 이런 거점 센터들이 물류 집화와 또 보관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도심 물류 거점으로 변신을 꾀하는 주유소 공간에 대해서도 GS 칼텍스와 다른 정유사들이 이 모빌리티와 로지스틱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주요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커머스를 하셨던 분들,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올해의 가장 이커머스의 화두는 아마 더 빠른 배송에 이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누가 더 빠르게 배송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유통업계 전체를 흔들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그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또 전략에 맞추어 빠른 배송의 시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표에서 보시겠지만 단순히 새벽에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일, 정시, 그리고
2시간, 네, 그런 시간 경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직구 시장, 온라인 해외 판매 시장의 약진도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아주 장기간 중단이 되면서 이 국내외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는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국내 이 K컬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굿즈와 K뷰티를 중심으로 해외 역직구 시장의 성장세가 사실 저희도 저희 물류센터마다 충분히 체감 가능했던 변화의 흐름이었고요. 문의 건수나 또 입점, 또 실제 통계로 확인했을 때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올 한 해 이커머스를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던 트렌드 3가지를 흔히 보실 수 있었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요약을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물류업계 종사자로서 내년의 이커머스 트렌드가 올해의 트렌드에 이어서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한 예측을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 셀러들의 다양한 물류 니즈, 더욱더 다양해지는 서비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창고를 통해서 흘러가는 데이터들을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고객들의 높아지는 그, 그 물류 처리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배송 속도, 그리고 앞단의 이 생산 거점과의 어떤 연결, 이러한 이 다양한 물류 니즈들의 온디맨드로, 고도화된 온디맨드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얼마나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내 이 택배 배송과 이 차별 없는 해외 역직구 배송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택배 서비스와 해외는 물리적으로 또 비용적으로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요금의 격차도 줄이면서 또 배송 정확도 안전성을 높이는 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와 해외 시장에 대한 구분을 판매자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사실 구매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로부터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송이 더욱더 중요한 이커머스 쇼핑몰의 상품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트렌드에서 살펴보셨던 대로 올해 가장 그 핵심 화두였던 빠른 배송이 더욱더 옵션을 늘리는 다양한 시간대로 늘리고, 또 얼마나 더 안전하게 또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배송 경쟁, 올해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편리하게 와닿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의 트렌드에 최적화된 풀필먼트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저희 콜로세움은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희는 보다 궁극적인 온디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화된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복잡 다난한 이 물류 처리 과정에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이커머스 셀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풀필먼트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콜로세움이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화된 물류센터와 AI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베네핏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상품이나 물성 혹은 위치, 지리적 위치 별로 특화된 전국의 물류센터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탁월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상품을 처음 입고시킬 때부터 출고하고 또 반품 처리하고 정산할 때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가시성의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빠르게 이 판매량을 늘려가고 또 취급 가능한 또 그 필요한 물류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저희의 확장성,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요청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의 유연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저희가 어느 한 일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분들께서 일부를 요청하셨더라도 저희가 앞 뒷단까지의 연결까지 마무리하는 완결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이 오프라인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레거시로 비효율을 생산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는 아예 물류센터 내의 작업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9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 사이 동안 저희 솔루션과 관련된 특허도 열심히 만들고 또 창고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 창고센터에 차곡차곡 다양한 이커머스 셀러분들의 상품들을 채워 안정적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로세움은 가장 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든 해결하고 만들어내는 고객 맞춤 물류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택배 외에 합포장이나 상품화 또는 특수한 후가공이나 포장 이런 것들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외 배송 간의 제약을 없애고 당일 배송망을 계속해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이 상온과 또 냉장 냉동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고요. 이 고객사분들, 셀러분들의 선택과 확장 요구에 상시로 부합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여건과 온도 조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콜로세움의 구성원들은 지난 그 10년이 넘는 셀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고 또 개발하고 운영 중인 콜로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지능적인 물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문 수집과 출고 처리에 들여야 됐던 시간, 또 그리고 신경 써야 됐던 또 데이터의 정합,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물류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보였던 AI 기술도 상품을 맵핑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부자재가 이 해당 주문건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그 매핑 부분에 적용을 함으로써 네, 조금 더 스마트한 풀필먼트 솔루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고객사들의 원활한 물류 처리를 또 지원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력을 시작하신 많은 고객사분들이 실제 매출의 성장을 거의 대부분이 경험을 하고 계시고요. 물류 고민이 일단 해결이 되면서 판매 프로모션과 또 상품력에 집중을 하면서 원활한 시너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의 예가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을 아주 퀵하게,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풀필먼트라는 또 거기에 퀵커머스가 붙어야 되고 해외로도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커머스의 저희가 지켜봤던 트렌드에 과연 앞으로 내년에 풀필먼트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온디맨드를 구현하고 또 전국의 네트워크 물류센터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또 직접 저희가 설계, 개발, 운영하고 있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풀필먼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콜로세움의 유인영 CPO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인영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풀필먼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발표를 맡게 된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의 유인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커머스 물류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콜로세움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는 상품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결제할 수 있었던 과정이 통신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비디오가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네, 잠시 비디오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커머스는 상품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과정이 통신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PC와 모바일로 해당 영역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통 플레이어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아진 만큼 물류의 역할도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처로 대량의 상품을 보내던 배송 방식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고객들에게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발송해야 되는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이커머스에서도 쿠팡 컬리 같은 기존 오프라인 마트 형태와 비슷한 직매입 형태를 갖고 있는 마켓이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마켓 납품보다 입고 난이도가 높은 이커머스 B2B 납품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미션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품의 생산 가공 공정으로 여겨지던 다양한 상품화 작업들이 물류단에서 해결해야 되는 업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로세움은 이런 이커머스 물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 직후부터 출고까지의 모든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콜로 시스템과 풀필먼트 디렉터들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많은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느끼고 계신 물류 서비스의 문제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고 물류 서비스의 가시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콜로와 풀필먼트 디렉터 그리고 콜로세움의 물류 네트워크 센터들은 이커머스 물류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콜로세움이 구현하려 하는 풀필먼트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류 대행사들의 입점 상담과 견적 산정 과정은 점점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간편한 프로세스는 안정적 물류 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간편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류 처리와 정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그 전까지 고객분들에게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은 컨설팅 형태의 입고 상담 과정과 물류 프로세스 및 비용 최적화 과정을 조금은 느리고 길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쌓인 상품, 물류 처리 데이터들은 운영과 정산까지 연결되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해당 과정들을 통해 쌓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콜로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입점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는 업무 중 하나가 아마도 주문 처리일 것입니다. 쇼핑몰의 주문을 수집하고 물류 처리를 위해 해당 주문들을 상품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은 고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기능을 보통 주문 매핑이라고 부르며 유료 쇼핑몰 관리 툴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콜로세움은 기존 서비스들의 매핑 방식이 쇼핑몰 코드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해당 정보 검색과 매핑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주문서에 있는 내용의 형태소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매핑할 상품명을 추천해주는 형태로 보통 한 주문당 3분 이상 걸리던 매핑을
건당 5초 이내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이 기능을 이커머스 물류 처리의 시작으로 보고 약 50개의 국내 쇼핑몰 주문 수집 기능과 함께 콜로를 사용하시는 셀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해당 기능의 안정성 향상과 쇼핑몰 범위 확장을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고에서만 가능했던 재고 부족 확인 및 주문 변경 처리권을 주문 처리 앞단으로 끌고 와서 사전에 주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셀러와 창고, 콜로세움 모두가 상품과 물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한 물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네트워크화를 통해 셀러들의 물류 니즈를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자체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의 모든 물류는 콜로세움의 파트너 창고들과 만들어낸 네트워크 센터 구조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초대형 최신형 인프라 센터부터 고객의 디테일한 니즈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별 전문 경력을 갖춘 중소형 센터들까지 현재 총 21개의 전국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셀러의 주문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창고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콜로의 주문 분산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하나의 센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물류 문제들을 셀러 맞춤형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 냉동, 상품화, 건품,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창고를 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콜로세움 하나를 통해서 모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물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일 최고 5만 건 출고량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1등 상품이었던 초콜릿 출고를 하루에 한 센터에서 처리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3개의 센터, 2개의 배송사의 분산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물동량을 무리 없이 해결하여 이 이벤트 집중 물류를 연간 30만 건 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를 직접 핸들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류 서비스를 믿고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창고에 대한 믿음은 결국 물류 시스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세움은 오히려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셀러분들이 물류 현장으로 요청을 주시는 데이터,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들 모두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기존 물류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 확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나 이커머스 담당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 시스템은 단순히 셀러가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서 콜로 시스템과 풀필먼트 디렉터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점차 패턴 학습을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셀러들의 데이터 관련 현장 커뮤니케이션은 최소화되고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셀러들은 물류센터 확장, 이전, 분산 사용을 하실 시에도 다른 기존에 썼던 센터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로세움 내에서 복수 물류센터 사용 혹은 센터 이전을 경험해 보신 고객분들의 비중은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보더에 대한 콜로세움의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직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 물류 대행사들이 해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지는 오히려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메이저 특성사들은 물류 대행사들보다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더 좋은 여유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배송 대행사들은 포스트 서비스나 로컬 배송사들의 연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이 시장의 포션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콜로세움은 크로스보더 물류에 대한 접근을 경쟁력 있는 요율 확보보다 우선으로 서비스 비효율의 개선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직접 계약한 특정 특성사의 요율을 기반으로 배송비를 판매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창고 네트워크 구축과 마찬가지로 해외 배송에 특화된 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곳엔 기존의 메이저 특성사들도 배송 스타트업도 있으며 배송 플랫폼이 직접 붙어서 배송에 대한 영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업의 전제 조건은 함께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외 배송 파트너와 시스템 연동 기반의 배송 파이프를 만들면서 저희는 셀러분들에게 필요한 앞단의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문을 신청할 시에 주문서상의 주소 오류를 검증하고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서 고객분들이 쓸데없이 배송과 반품 프로세스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누수를 막아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드랍시핑, 무재고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이 본인의 집이나 사무실로 상품을 구매하셔서 이것을 다시 재포장해서 배송 대행사에게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콜로세움 창고로 해당 상품들을 구매를 진행하시면 이지드랍 솔루션을 통해서 구매 입고 정보와 주문 처리 정보를 분석해서 바로 이 상품들을 포장해서 해외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지만 중요한 비효율의 개선과 지속적인 배송망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크로스보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 부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체 물류를 가진 이커머스 쇼핑몰들은 물류 최적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력 활용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박스를 한 종류만 구비해서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최소의 인력으로 포장해두는 방식이 아마도 유통사의 효율적인 물류 최적화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물류 대행사, 풀필먼트사들에게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용한 부자재와 박스의 가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풀필먼트사들에게 박스와 부자재의 사용 최적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지속적인 상품과 주문 기반의 박스 부자재 매핑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비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실제 기능 사례와는 다르지만 콜로세움의 시스템과 함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풀필먼트 디렉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과 솔루션이 있어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이 개선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사랑받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풀필먼트 디렉터들은 풀필먼트를 물류 대행이 아닌 서비스로 만들고 아직도 진행형인 콜로 솔루션을 보다 빠르게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콜로를 무기로 셀러와 물류센터 간의 연결 업무를 수행하고 상품 물류 정보의 연속성을 책임집니다. 항상 바쁜 현장 담당자들 앞에서 셀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더 빠르고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듭니다. 이런 구조는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물류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콜로세움 풀필먼트 디렉터와 콜로가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회사를 창업해서 20년 9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술 혹은 운영 기반의 장점들보다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더욱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콜로세움의 물류 문제 해결 방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에는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라스트마일 플랫폼, 해외 배송 서비스의 확장, 물류센터 자동화,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이론상으로만 존재했거나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커머스 물류단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콜로세움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콜로세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이커머스 담당자와 물류 담당자들이 체득하여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들을 차근차근 솔루션으로 구축하고 운영으로 풀어내며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조그마한 기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업무를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만들고 사용되게 하는 것이 콜로세움의 방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콜로세움이 사랑하는 서비스인 맘마 레시피를 만들고 계신 이터컴퍼니의 김봉근 대표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터컴퍼니의 김봉근이라고 합니다. 잘들 들리시죠? 예,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터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아맘을 위한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인 맘마레시피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웨비나에 저희를 사례 발표로 추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저희 서비스하고, 그리고 저희가 왜 콜로세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를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맘마 레시피에 대한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맘마 레시피라는 서비스는 육아맘의 먹거리를 챙기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육아맘들의 먹거리를 큐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간식 박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희는 스타트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현실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자본이라던가 그리고 내부의 어떤 물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아니면은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본연의 어떤 자기의 업무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집중을 해야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물류를 통한 확장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콜로세움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저희가 콜로세움을 만나기 이전과 콜로세움을 만나고 나서의 그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콜로세움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저희도 큐레이션이라는 박스 형태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풀필먼트, 3PL 이런 환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내부에서 처음에는 포장을 하고 배송을 이제 한 건씩 두 건씩 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는 단계가 됐을 때 저희가 찾았던 거는 풀필먼트가 아니라 단순한 물류회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류회사라기보다는 창고 중심의 어떤 회사들이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물류라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창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덩어리 형태의 배송 중심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큐레이션 업체들한테는 너무나 맞지 않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단순하게 셀러나 어떤 판매 그리고 배송에 니즈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처럼 고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진 세분화된 서비스로, 그리고 고객들한테 맞춤화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풀필먼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객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큐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쇼핑몰,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단순하게 플랫폼이 이동한 형태의 제품 판매 형태의 플랫폼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고객 진화형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로 쇼핑몰들도 고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단순하게 A, B, C를
하나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A, B, C를 섞을 수도 있고 A, B만 섞을 수도 있고 고객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조립하고 배송하는 것까지 많은 손들이 들어가고 많은 이제 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관과 이동의 물류 시대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콜로세움 만나기 전에는 올해 11월에 저희가 3년차가 된 그 회사인데 콜로세움 만나기 전에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물류회사를 5군데를 옮겼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관과 이동 중심의 어떤 물류 중심으로 그 구성된 회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그리고 포장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조립은 이렇게 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저희에게 맞춰진 그리고 저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없었던 그런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보관과 이동 그 자체를 넘어서 함께 솔루션을 찾는 그 업체, 그게 바로 저는 풀필먼트라는 업체 형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 이제 우연히 박진수 대표님을 만나면서 아, 콜로세움이 이런 우리와의 같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장 그 심플하게 콜로세움을 선택하고 그 이유가 바뀐 그 키워드는 함께 할 수 있는 풀필먼트를 찾았다는 게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세움 이전과 이후를 저희는 이 2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 주문량도 적었고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형태도 단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의 형태도 저희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스타트업인지라 저희가 직접 박스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일반 크라프트 범용 그 박스에다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만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MOQ가 안 돼서. 그리고 부품들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서 고객들한테 배송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박스를 직접 저희에 맞춤화된 박스를 만들고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박스에 맞게 다양한 구성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박스에다가 사실은 그 제품들만 제대로 들어가도 저희는 행복했었던 상황이어서 그 박스 안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컨셉이나 스토리텔링, 가치를 부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을 만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멘트들이 들어가 있는 간지라고 하는 어떤 저희 제작물들도 간식들과 함께 맞춤화되고 커스텀화가 돼서 담길 수가 있었고 이 박스들도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저희의 캐파들이 같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박스도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량도 늘어나고 시스템이 되니까 저희는 영업이나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로세움 이전에는 말 그대로 창고를 찾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물류라기보다는 함께 고객을 만나는 저는 풀필먼트가 뭐냐고 물어봐서 저도 사실은 풀필먼트가 뭔지 몰랐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풀필먼트하고 물류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물류는 단순하게 이동을 하는 그냥 트랜스퍼 역할이고 그 풀필먼트라고 하면 고객의 그 저희 제품이 고객한테 가는 여정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고객에게 가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풀필먼트를 찾는 것도 아주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서비스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왜 풀필먼트가 필요한지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브랜드인데 엄마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챙기냐면 슬라이드가 넘어갔네. 엄마들의 먹거리를 저희는 그 엄마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 간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간식이라는 게 밥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육아맘들한테는 방법이거든요. 엄마들은 애를 키우다 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긴 시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밥을 못 챙겨 먹고 애들이 남은 이유식을 뭐 먹으면서 연명한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발견한 고객의 니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이라는 아이템으로 엄마들한테 맞는 영양을 제공해주자. 단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육아맘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육아맘들의 육아 그 피로도에 맞춰서 맞춤 영양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풀필먼트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제품들을 골라 담기 해서 박스에다가 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앞서 말했던 물류에서 풀필먼트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큐레이션은 고객을 먼저 탐구를 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고객들이 육아맘들이기 때문에 육아맘들의 식습관 패턴부터 피로도, 그리고 육아맘들의 어떤 육아 주기별로의 니즈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육아맘들이 찾는 건강하고 그리고 발품 팔아서 찾는 간식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그 선별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최종적으로 그 전문위원부터 육아맘까지 통해서 검증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된 제품을 저희는 육아생존 간식 박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박스들은 이제 간식 처방전이라는 이름의 스토리텔링이 각각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그때 당시의 소비 트렌드나 지금도 똑같지만 고객들의 니즈는, 소비자들은 되게 모순된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간편함, 그리고 거기에 건강까지 모든 것을 융합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밀키트를 먹을 때 그냥 HMR을 선택하지 않고 밀키트를 택하는 이유는 불편함 속에서 내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HMR에 있는 어떤 성분이나 조미료들이 없이 내가 직접 요리하기 때문에 어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나 심리적인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밀키트로 내가 요리하고 싶은 니즈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간편함을 또 추구합니다. 이 간편함이라고 하는 요리 단순화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건강까지 챙기는 어떤 성분까지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호텔이 아니라 캠핑의 어떤 고객들이 많이 니즈를 갖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모순 같지만 융합된 가치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육아맘들 위한 선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육아맘들은 역시나 모순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뭐 주변의 육아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아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들이 항상 배고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왜냐면은 결혼 전에 루이비통 백을 사던 엄마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100원, 200원 모아서 애들 이유식을, 아니, 애들 뭐 기저귀를 산다거나 분유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소비자들 조사했을 때 엄마들을 위한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필요했던 서비스예요라고 하지만 실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들이 자기를 위해서 먹거리를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그 시선 자체가 엄마가 애들 것도 안 챙겨주고 자기 것만 챙긴다는 어떤 그 불안한 심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을 전개하기 위해서 육아맘들은 커뮤니케이션 타겟으로 두고 실제 구매하는 세일즈 타겟을 남편, 친구, 가족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 이제 고객들이 니즈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박스로 해서 제품도 2가지, 3가지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고객들의 선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쁜 꽃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간식 박스 라인업은 20가지 정도가 존재하고 실제 판매되는 게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콜로세움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준다는 게 저희는 너무 행복한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콜로세움에서는 저희가 좀 힘든
그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컨셉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니즈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유아동 카테고리까지 통틀어서 모든 영역에서 1위를 이제 달리고 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콜로세움으로 시작을 했었고, 작년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불이 붙게 되고, 그 불이 붙게 됐을 때 저희가 이런 이제 환경에서 사실은 기존의 물류 환경에서 저희가 물류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했었다고 하면 1등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들을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만든 게 진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성장할 수 있을 때 스타트업은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 물량에 대한 처리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로드들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캐파가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콜로세움이 함께 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표는 여러 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저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도 동시에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간식만 들어가던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양한 콜라보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의 목표는 끝났나요? 예, 바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육아 선물 넘버원에서 이제 육아맘을 위한 모든 솔루션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풀필먼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큐레이션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확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발전하려고 성장하는 단계가 이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니즈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같이 믿을 만한 파트너 회사인 콜로세움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솔루션을 같이 만들고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콜로세움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2025년에 매출 500억 원이라는 원대한 목표까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성장하는 브랜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콜로세움을 통해서 큐레이션이 더더욱 풀필먼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호시컴퍼니의 강호승 대표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호시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호승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국내 1인 셀러, 사업 확장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스토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사실 거창한데, 제가 1인 사업자로서 국내와 해외 시장을 겪어봤던 이야기와 좀 시행착오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거기서 있었던 물류의 중요성들을 좀 이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호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시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1인 기업이고요.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주변에 도와주시는 파트너분들이 있지만 2015년부터는 사실상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 셀러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학교에서 이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또 강의를 조금 하기도 했었고 크게 이제 현재는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청정기나 청소기용 필터를 하고 있는 스타더스트 필터라고 주로 국내 오픈마켓과 이제 해외 시장 지금은 아마존 미국과 영국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조만간 영국 이외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한 50여 종 뭐 가량 되는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이트는 이제 국내는 아니고 순수하게 해외에서 판매하는 이제 아워 케이팝이라는 자체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판매를 했는데 그 자체 사이트는 2021년 6월에 런칭을 했고요. 전량 그 전 세계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판매되는 국가는 현재는 동유럽 쪽이 가장 비중이 많고 서유럽 그리고 미국 최근 연말 지금 11월 12일에 12월에는 남미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은 그렇게 그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대표님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2021년 기준으로는 약 그 8억에서 10억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첫 시작은 그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아마존 셀러로서 해외 판매를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직장하고 사실 겸하면서 그 이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그 국내 이제 사업자분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사실 단순했었어요. 국내에서 단순한 가격 비교를 통해서 이제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그거를 소매 또는 도매로 이제 구입을 하여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 FBA 창고 물품을 항공 발송 네, 하고 난 뒤에 판매와 배송은 아마존이 다 알아서 하는 구조였습니다. 뭐 지금 FBA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쿠팡의 로켓 배송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사실 편했는데 그 짧은 좀 제품 사이클 왜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워낙 간단한 모델이었다 보니까 신규 판매자의 유입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 그 마켓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이클도 무척 짧았고 제가 여기 아래쪽에 그래프를 하나 그 마련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제품의 가격 변화 추이를 이제 뽑아 본 거예요. 제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이게 색연필 네, 제품이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가격을 뽑아 본 거였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실제 가격인데 처음 이 제품의 실제 원가는 $25 정도 되었지만 가격이 $40에서 $20까지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품 사이클이 워낙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또 소싱하고 하는 좀 루틴한 과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제품들이 사실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게 나만의 어떤 제품이 없으면 이제 이런 가격 변동성이 무척 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경에 이제 기존에 있던 상품을 판매를 모두 종료하고 사실상 철수를 한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준비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필터 브랜드 스타더스트 필터 브랜드인데요. 마지막에 사실 아마존에서 판매하던 것이 그 청소기 관련 용품이라서 현지 공장을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준비는 한 4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2019년 4월에 시작을 했고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운이 좋아서 뭐 미세먼지가 봄철에는 많기도 하니까요. 비교적 일찍 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많은 고민들이 단계마다 생기겠지만 이때부터는 또 다른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필터라는 것이 사실 부피가 굉장히 큰 제품이고요. 그리고 각
이제 브랜드, 그 기기 브랜드마다 치수나 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품목에 맞는 다 품종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 측면에서 저 혼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물류 시스템이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체계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었습니다. 물류 공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겠지만 사실 저는 뭐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그런 작은 사업자였기 때문에 처음엔 사실 20피트 빈 컨테이너에서 나름의 창고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뭐 품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깨끗한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 임대차 비용이라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재고에 따라서 또 유동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 사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1인 셀러로서의 한계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게 됩니다. 몸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한정된 시간 이제 안에서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늘 고민거리였는데요. 그래서 뭐 사진에서도 품질에는 좀 제품 품질 자신은 있었지만 이제 브랜드가 완성된 단계도 아니었고 좀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고민하고 개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업무 시간 절감이 필요했다고 했던 이 2.5시간은 배송 주문을 받아서 실제 제가 창고에 가서 송장을 붙이고 그 배송사에 이제 픽업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딱 감안하니까 하루에 한 2.5시간 정도는 배송에만 이렇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제품을 개선할지에 대한 시간이 사실상 모자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제 사업체의 성장을 생각할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경부터 이제 콜로세움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고요. 비교적 좀 이르게 시작을 한 편입니다. 지금 2019년 12월이니까 한 서비스를 이용한 지 한 2년 정도 이제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체감한 것들, 느낀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몸이 편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또 송장을 출력해서 창고 이동하고 포장 작업 그리고 뭐 반품 건들을 처리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다면 현재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이제 주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콜로세움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하는 것들이 대략 한 2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콜로세움 시스템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시간은 뭐 상품 기획이나 그리고 판매 현황 분석 등에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을 퀄리티 내외적인 퀄리티를 높이는데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2020년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 2020년 1월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됐을 때니까요. 그때 매출과 2020년 12월경의 매출을 봤을 때 305% 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요인들이 사실 있었겠지만 이제 판매 활동 개선을
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해 준 것은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물류에 대한 그 시스템 개선 뭐 그런 측면에서 콜로세움에 도움이 된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창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이점이 되었는데요. 실제 사용한 만큼의 창고 비용이 네,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창고를 마련할 때 가장 잘 팔릴 때를 대비해서 큰 창고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은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정비 측면에서 많은 그 로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한 만큼의 창고를 보관 비용을 이제 낼 수 있게 되는 현재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이 저 측면에서 이제 창고 확보를 위한 고정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이제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얻은 일종의 자신감, 네, 자신감으로 물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중반부터 그 뼈아팠던 아마존 진출을 네,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자체 브랜드가 없었던 것에 이제 아쉬움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상표나 브랜드에 대한 어떤 많은 지위를 사실 확보를 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미국, 그 유럽, 그러니까 현지의 타겟 시장에 제 상표의 어떤 법적 지위나 여러 가지 지위를 등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현지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네,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네, 유럽의 상표를 출원하여서 네, 등록을 하였고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이전 국내와는 다른 물류 형태를 구상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 영국 등으로 이제 해외 발송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각 국가별로 최적의 물류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선박으로 보냈는데 또 부피가 작거나 K-팝 관련 물품들은 또 대부분은 또 항공으로 네, 보내게 됩니다. 각 제품별 국가별로 어떤 물류가 이제 가장 합리적일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현지 소비자에 맞는 재상품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 시장에서 규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라벨링을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지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을 위한 포장에 관한 제작업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마다 팬트리 그 게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한국보다는 번들 형태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한 팩으로 뭐 필터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2팩 혹은 3팩 정도로 하는 상품들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을 번들 형태로 이렇게 재포장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뭐 1인 판매자나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재고에서 이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적절한 이제 풀필먼트 업체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풀필먼트의 역할이 새롭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이제 그 해외 판매가 다시 재개를 했고요. 현재는 가지고 있는 50여 종 필터 중에 한 10여 종 정도를 이제 미국 아마존과 영국 아마존에 판매를 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실 여러 가지 물류 이슈가 있었고 또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안정화되고 있고요. 제품 자료 작성 실정 기준으로 현재 이 제품은 아마존 내에서 필터 판매 32위 그리고 다이슨 공기청정기 필터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로는 1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국내 온라인 판매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이런 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주제 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효율적인 1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는 사실 1인 사업자의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다
A to Z를 해야 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A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 B 업무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업무 시간에 내가 실제로 잘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것에는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몸과 마음이 네, 편하다라고 네, 그렇게 전제를 나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목에 사실 해당되는 업무가 이제 물류라고 저는 봤었고요. 이런 물류의 효율화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항상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한정된 공간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을 이런 풀필먼트를 통해서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마켓 확장을 좀 용이하게 해줍니다. 어차피 물류는 한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채널 확장에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각 시장별로 요구 조건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이런 좋은 파트너와 함께 또 고민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네, 안정적인 해외 판매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현지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타겟 고객이나 국가에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아까처럼 이제 번들팩을 중요하는 미국 그 시장과 같은 게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류비가 원가 대비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이템의 특성, 이제 부피가 큰 아이템에서부터 이제 무겁거나 좀 특수한 아이템일 때까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박이나 항공 운송 수단 중에서 유리한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는 해외 판매를 위한 예산을 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국내에서 메인 마켓을 가지고 있고 확장 형태로 해외를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판매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리고 물류 그 배송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급이나 현금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좀 원활한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Q&A 세션에서 이제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정말 대단한 성과를 또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두 대표님께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또 깨알 팁들을 많이 알차게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세션 세 번째, 네 번째 수고해주신 김봉근 대표님, 강호승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70분 정도 빠르게 세션 4개를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그 답변을 드리고 계시고요. 그것들을 지금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대략 뭐 그 대동소이하게 요정 5개 정도까지 요 정도로 정리가 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 저희와 타 서비스 업체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라고 여쭈었는데요.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필요하신 물류 서비스를 100% 다 해결하는, 해결하지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는 풀필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 3가지가 앞서 세션 1과 2에서 말씀드렸던 전국의 네트워크화된 물류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물류센터들이 저희의 직접 운영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상의 효율, 그리고 데이터의 완결성이나 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센터와 또 솔루션이 100%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콜로세움의 풀필먼트 디렉터 분들께서 창고의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들과 원활한 협업 체계를 통해 마지막까지 해결을 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에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역할과 비전. 네, 저희는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저희가 직접 10년 이상 셀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셀러 경험을 하면서 앞서 두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 창고 혹은 이 물류를 처리하는 과정에 들었던 품이 상당히 컸습니다. 피곤했고 지난했고 힘들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물류에서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저희 물류 처리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또 추가적인 판매 촉진이나 또 판매 전략의 수정 또 물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백오피스, 이커머스 셀러분들의 든든한 백오피스가 되는 것을 목표이자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출 규모에 따라 맞춤 풀필먼트 제공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저희 21개 창고에 100평부터 2만 평 정도까지 다양한 사이즈들, 그리고 그 검수 전용, 또 단기간 출고 전용, 또 다양한 탑배송이나 혹은 복잡한 그 후가공 또 성가공 처리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 각각 그 물류 기능별로 특화된 센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늘음에 따라 또 추가로 추가하는 SKU에 대한 물성이나 혹은 또 물류 니즈가 또 추가되고 바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빠르게 청구센터를 섭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 해외 역직구 풀필먼트 서비스 절차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유인영 CPO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 역직구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구축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대형 고객사들 몇 곳을 통해서 이 케이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 가장 지금 물동량들이 많았던 건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한국과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이 게임 굿즈들을 이제 해외 판매를 진행하는 이런 혹은 해외 이벤트 물동량들을 이제 해외 배송으로 선물로 스트리머들이나 이제 게임 유저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보내드리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에 아까 이제 강호승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가별로 상품에 대한 이제 배송 불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별로 이제 배송에 대한 허들이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기존의 이제 배송 대행사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국내 물류를 처리하는 것처럼 앞단에서 먼저 저희가 최대한 컨설팅 형태로 이 모든 내역들을 걸러내고 배송에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서 배송을 드리는 구조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부터도 이제 또 대량 해외 그 고가 피규어 상품들이 해외로 배송되는 건들이 지금 준비가 돼서 진행이 예정이고요. 요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한 것들이 지금 이제 오픈이 12월 달에 오픈이 돼서 요 기능들을 이제 범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비용이 부담되는데 정말 물류비 절감이 되나요? 네. 물류비 절감의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이용 중인 고객사분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자체 처리했을 때 혹은 유사한 형태의 풀필먼트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물류비 절감의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퍼센트로는 사실 평균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작게는 수 프로부터 크게는 3, 40% 이상까지 물류비를 절감하는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네,
아까 마지막에 저 세션 세 번째 김동근 대표님께 질문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요. 네. 대표님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메시지로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유아 카테고리, 그리고 육아 쪽의 먹거리다 보니까 위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신선식품을 포장하는 어떤 생산의 관점에서의 포장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안전한 곳에서 햇섭이라던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안전하게 패킹이 된 형태로 가지고 와서 이제 콜로세움 물류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깔끔한 박스에 포장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콜로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물류에서 풀필먼트에서의 환경은 위생이라기보다는 깔끔함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콜로세움은 저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스에 먼지가 묻거나 박스에 뭐 발자국이 있거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제 렉으로 다 관리하고 계셔서 깔끔한 포장, 그리고 담음새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고객들은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 지금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판매가 아닌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짧은 시간에 해외로 풀필먼트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아까 유인영 CPO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인 판매든 혹은 특정 시즌에 이벤트로 나가는 건이든 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저희 이제 세션 두 번째 쯤에 이제 초반에 질문 주셨던 중에 반복됐던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콜로세움 풀필먼트 디렉터와 그다음에 물류센터 현장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커버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답변 드린 바대로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구분돼 있지만 데이터 서로 완벽한 어떤 상품과 물성을 이해하고 문제없이 안전하게 물류가 처리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단순한 데이터의 어떤 연결 이외에도 팀워크라든지 혹은 분위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협업하고 있는 21개 창고센터 작업자분들과 저희의 풀필먼트 디렉터 분들은 네, 정기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또 새로 입점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또 현재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교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염려 주시고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문제 없이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 마감은 언제인지요? 야간 주문건도 1일 출발이 가능한지 궁금하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과 시간까지 주문 마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심야 야간 주문에 대해서도 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도 주말 입출고가 다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네. 질문을 여러 번 또 중요한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드렸던 시간 5시 20분은 지금 이제 다 됐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한두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답드린 부분이 와닿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스톱도 가능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다 가능한 네,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 유형, 그다음에 물성, 그다음에 물량,
그다음에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저희는 전국에 그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센터와 또 어떤 형태의 물류 서비스도 그 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솔루션과 또 현지 작업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풀필먼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끝까지 남아서 참석을 해주신 분들이 총 42분 정도로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남아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그 신청자 정보와 대조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오늘 말씀드리고 또 나누었던 Q&A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서비스 문의로 남겨주시면 꼭 뭐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문의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이메일 주소로는 저희가 웨비나 오늘 발표 자료와 또 저희의 올해 트렌드에 대한 정리한 별도의 웹진을 좀 더 상세하게 구성한 웹진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보내드리는 하단에는 저희 웨비나에 대한 여러 가지 리뷰를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첫 번째 준비했던 웨비나이고요. 아마도 보시고 들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다음 웨비나 때는 조금 더 저희의 그 전진된 서비스와 개선된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름과 감사한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웨비나 때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늘 현장과 데이터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처음부터 기존의 유통 현장, 물류 현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론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살펴보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주어졌던 대부분의 단서들은 현장 또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협업 시너지나 혹은 현장 대응력에도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